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먼 옛날 어느 나라에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이 농부에게는 군인인 세몬, 배불뚝이 타라스, 바보 이반, 이렇게 세 아들과 귀가 벗고 벙어리인 딸 말라냐가 있었다. 군인인 세몬은 전쟁터에 나갔고 배불뚝이 타라스는 성 안의 상인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러 갔다. 바보 이반은 누이와 함께 집에 남아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있었다. 군인인 세몬은 높은 벼슬과 많은 땅을 얻고 어떤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다. 그런데 세몬은 보수도 많고 땅도 많았으나 언제나 살림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사치 심한 아내가 물쓰듯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몬은 도지세를 받으러 소작인들을 찾아갔다. 하지만 소작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도지세가 나올 여지가 있어야 드리죠. 저희들에겐 농기구도 없고 말이나 소도 없으니 말이에요. 먼저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수익이란 게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몬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부자이면서도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땅을 3분의 1만 주십시오. 제 앞으로 이전할 수 있게 말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집에 보태준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내게 땅을 3분의 1이나 준단 말이냐? 그러면 이반과 내 누이 동생이 못마땅해 할 거야. 하지만 이반은 바보가 아닙니까? 또 말라냐는 귀머거리에다 벙어리고요. 그런 애들한테 땅이 필요하겠어요? 그럼 이반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 애가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반은 아버지의 생각과 다르게 말했다. 형에게 땅을 주시지요 뭐. 세몬은 3분의 1의 땅을 얻어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다시 왕을 섬기러 떠났다. 한편 배불뚝이 타라스도 돈을 많이 모아 어느 상인의 딸한테 장가를 들었다. 그러나 타라스 역시 불만이었다. 하루는 타라스도 아버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땅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이번에도 땅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너는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벌어들인 것이다. 나는 그 애와 내 누이 동생을 서운하게 할 수 없어. 그러자 타라스가 곁에 있는 이반을 흘끔 쳐다보며 말했다. 저런 바보 녀석에게 땅이 필요합니까? 이반은 장가도 갈 수 없을 겁니다. 누가 바보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벙어리 누이도 그렇죠. 도대체 그 애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잖니 이반? 나에게 집에 있는 곡식을 절반만 다오. 농기구 같은 것은 필요 없고 가축 중에서는 저 잿빛 수말이나 한 마리 갖겠다. 저 순말은 밭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테니까. 이반은 이번에도 싱긋 웃으며 말했다. 좋을 대로 하세요. 나야 또 구하면 되니까. 타라스는 서둘러 곡식을 시장으로 실어내고 말도 끌고 갔다. 이반은 이전과 다름없이 늙고 기운 없는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으며 부모를 봉양했다. 큰 도깨비는 이들 형제가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말다툼 한 번 없이 의좋게 헤어진 것이 못마땅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도깨비 셋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자, 봐라. 저 인간 세상에 세 형제가 살고 있지? 세몬이란 군인과 타라스란 배불뚝이, 그리고 이반이란 바보 녀석 말이야. 저 녀석들에게 싸움을 붙여야겠는데 녀석들이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서로 도와가며 말이야. 저 바보 이반이란 놈이 내 일을 깡그리 망쳐버린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 셋은 저 녀석들한테 달라붙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로 싸움질을 하게 해 형제간의 의를 끊어버려라. 어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고 말고요. 어떻게 할 셈인데? 이러면 어떨까요? 먼저 저 녀석들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게 한 후에 한 곳에 모으죠. 그러면 저 녀석들은 틀림없이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겠지요. 그래, 좋아.
너희들은 모두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는 것 같군. 가서 저 녀석들의 사이를 떼어놓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올 생각을 말아라. 만일 실패하는 날에는 내 놈들의 가죽을 몽땅 벗겨버릴 테니까 그리 알아. 작은 도깨비들은 늪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일을 시작할 것인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서로 쉬운 일을 맡으려고 오랫동안 싸우다가 겨우 국리 끝에 제비를 뽑아 누구를 맡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일을 끝낸 도깨비는 다른 도깨비를 도와주러 가기로 했다. 도깨비들은 제비를 뽑고 나서 다시 모일 날짜를 정했고 그날 다시 모일 때 누구의 일이 끝났고 누구를 도우러 가야 할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새 도깨비들은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낼 것을 다짐하고 헤어졌다. 마침내 다시 모이기로 한 날이 되어 작은 도깨비들은 약속대로 늪에 모였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세몬에게 갔다 온 도깨비가 말했다. 내가 맡은 일은 아주 잘 되었어. 세몬이란 녀석은 내일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갈 거야. 그러자 동료 도깨비들이 물었다. 어떻게 했는데? 난 말이야. 우선 세몬 녀석에게 잔뜩 용기를 불어넣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자기 왕에게 온 세계를 정복해 보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약속을 했지. 그래서 왕은 세몬을 대장으로 임명하고 인디아의 왕을 물리치러 보내기로 했어.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나는 세몬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화약을 모조리 물에 적셔버렸지. 또 인디아의 왕에게 가서 지프로 허수아비 군사를 많이 만들어 놓게 했지. 세몬의 군사들은 사방에서 밀려드는 인디아의 지푸라기 군사들을 보고는 잔뜩 겁을 먹고 얼어버렸지. 세몬이 쏘아라 하고 명령을 내렸지만 대포나 총이 나가야 말이지. 세몬의 군사들은 모두 사색이 되어 도망쳐버렸어. 마치 양떼처럼 말이야. 기회를 놓칠세라 인디아 왕은 그들을 모조리 쳐부수었지. 세몬이 패장이 되어 돌아오자 왕은 그의 땅을 모두 몰수했고 내일 사형을 집행할 참이야. 내겐 이제 꼭 하루치 일감만 남아있지. 말하자면 세몬이 감옥에서 나와 집으로 도망치게 하는 일뿐이란 말이야. 내일이면 모든 일이 끝나니까 너희들 중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봐. 타라스에게 다녀온 다른 도깨비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말했다. 나는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내 일도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타라스란 녀석도 이제 일주일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야. 나는 우선 녀석을 지독한 욕심꾸러기로 만들어버렸지. 그랬더니 녀석은 남의 재산까지 탐을 내며 닥치는 대로 갖고 싶어 하더라고. 돈을 있는 대로 털어 뭐든 사버리는 거야. 지금도 계속 사들이고 있는 중이지. 빚까지 내면서 말이야. 이제는 너무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어. 일주일 후면 물건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데 그 안에 나는 녀석의 물건들을 모조리 거름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야. 그러면 녀석은 분명 빚을 못 갚고 결국은 자기 아버지에게 달려가겠지. 이어 그들은 이반에게 갔다 온 도깨비에게 물었다. 내가 맡은 일은 어떻게 되었지?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내 일은 잘 풀리지 않아. 나는 우선 그 녀석을 배탈이 나게 할 양으로 놈이 마실 물을 담는 병 속에 침을 잔뜩 뱉어놓았지. 그리고는 녀석의 밭으로 달려가 땅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버렸어. 그쯤 되면 녀석이 밭을 전혀 갈지 못하리라 생각했지. 그런데 웬걸. 그 바보 녀석은 배탈이나 끙끙거리면서도 쟁기를 가지고 와서는 밭을 계속 갈아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녀석의 쟁기를 부숴버렸지. 그랬더니 녀석은 집에 가서 다른 쟁기날을 가져다가 갈아 끼우더니 다시 갈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쟁기날을 붙들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붙잡혀야 말이지. 날카로운 쟁기날에 손만 베이고 말았어. 녀석은 이제 밭을 거의 다 갈아 겨우 한 일항만 남았지 뭐야.
그러니 친구들 와서 좀 도와주게나. 그 녀석을 해치우지 못하면 우리 일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거야. 만약 그 바보 녀석이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그 바보가 두 형들을 도와줄 테니까 말이야. 군인인 세몬을 맡고 있는 도깨비가 내일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반은 묵정밭을 다 갈고 이제 한 일항만 남겨놓았다. 그는 밭을 마저 다 갈아버리려고 말을 타고 왔다. 배가 아파 참을 수 없었으나 기어이 끝을 낼 작정이었다. 그는 말 고삐를 잡아당겨서 쟁기를 돌려 밭을 갈기 시작했다. 일항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려는데 마치 나무 뿌리에 걸린 것처럼 쟁기가 나가지 않았다. 이반을 맡은 작은 도깨비가 두 발로 쟁기를 내리눌렀기 때문이었다. 별 이상한 일도 다 있군. 이곳에 나무 뿌리 같은 것은 없었는데. 이반은 땅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그러자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뭉클 손에 닿았다. 그는 그것을 움켜잡아 밖으로 끌어냈다. 그것은 나무 뿌리처럼 생긴 검은 형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살아있는 도깨비였다. 이게 뭐야? 이 빌어먹을 놈. 이반은 도깨비를 집어들어 땅에다 내리쳐서 박살을 내버리려고 했다. 그러자 도깨비는 발버둥을 치며 애원했다. 제발 목숨만 살려줘요. 그러면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대체 뭘 해주겠다는 거냐?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이반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머리를 극적거리며 말했다. 실은 지금 배가 몹시 아픈데 낫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고 말고요. 어디 그럼 낫게 해봐라. 도깨비는 땅 위에 몸을 구부리고 손으로 여기저기 뒤져가며 무엇인가를 찾더니 이윽고 조그만 풀뿌리 3개를 뽑아 이반에게 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뿌리 하나만 드시면 세상의 어떤 병이라도 다 낫습니다. 이반은 뿌리 하나를 먹었다. 그러자 복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도깨비는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제 제발 놔주십시오.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이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깨비는 물속에 던져진 돌처럼 어느새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작은 구멍만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반은 남은 2개의 뿌리를 모자 속에 집어넣고는 나머지 땅을 다시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일항을 다 갈고는 쟁기를 뽑아놓고 집으로 돌아왔다. 말을 풀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맏형인 세몬이 그의 아내와 함께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세몬은 논과 밭을 몰수당했고 간신히 감옥에서 도망쳐 나와 아버지한테 얹혀 살려고 온 것이었다. 그는 이반을 보자 이렇게 말했다. 너한테 신세를 좀 지려고 왔다. 나와 형수를 먹여 살려다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에서 사세요. 이반은 흔쾌히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세몬의 아내는 이반에게서 나는 흙냄새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난 정말로 못 견디겠어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흙투성이 농부와 함께 식사를 하기는 싫어요. 그러자 아내의 투정을 들은 세몬이 말했다. 집사람이 너한테서 나는 냄새가 싫다고 하니 미안하지만 너는 문간에서 먹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지요. 그렇잖아도 곧 밤 순찰을 나가야 하고 말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하니까요. 이반은 빵과 겉옷을 집어들고 밤 순찰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